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니 괜히 집안 사정을 공개하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저는 2년 전부터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사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과 안 보고 살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조금 넓은 평수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얼마 전 내 집 마련해서 지금은 조금 좁지만 더 입지 좋고 가격도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살게 된 게 고스란히 우리 부부의 힘으로 이뤄낸 거다 보니 참 뿌듯하기도 하고 요즘은 서로 고생했다 토닥이며 노후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노후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시댁과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교육비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가 식구들에게 당한 어이없는 일을 계기로 믿을 건 우리 부부와 든든한 경제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 역시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새 가족 살만하게 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껏 금슬좋게 살고 있어요. 시집 올 때 남편이 막내 아들이라 시댁에 대한 부담도 적을 거라 생각했고, 나이 차 많이 나는 아들이라 혜택 많이 받고 컸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예상한 분위기와 정반대라서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저나 남편이 시가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화목하고 단란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남편은 3남매 중 막내 아들이고 위로 시누이랑 장남인 아주버님이 계세요. 시누이는 저보다 5살이 많고 아주버님은 10살이 많으니 제 입장에서는 꽤나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죠. 시누이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사세요.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봤고 결혼식 때 본 이후로는 남편과 전화 연락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 결혼 앞두고 시누이가 동생 결혼 참석한다며 2주 정도 시댁에서 지내실 때 같이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누이가 굉장히 뼈 있는 소리를 어머니에게 하다가 모녀지간에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걸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시누이는 큰 아주버님과는 그다지 사이가 안 좋아 보였지만 우리 남편과는 친근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누나로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했겠죠. 엄마, 동현이 신혼집은 얻어준 거예요? 전세라고 들었는데 이 동네 전세 비싸다면서요. 동현이 직장 생활 짧게 해서 돈 많이 못 모아놨을 것 같은데 엄마가 돈 좀 쓰셨겠는데요? 보태주다니 이만큼 공부시켜서 밥벌이하고 살게 만들어놨으면 창가는 지 힘으로 가야지. 둘이 알아서 하겠다길래 나는 따로 보태준 거 없다. 어머니 말에 저랑 남편은 옆에서 멋쩍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벼랑간 어머니께 성을 내더라고요. 엄마, 오빠는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줬잖아요. 나는 그렇다 쳐. 원래 엄마 도움 바라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동현이는 기반도 없는 애를 도움 하나 없이 결혼하라고 하면 어쩐대요? 전세금 다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보태주시지. 엄마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줬어요? 어머, 얘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동현이 장가 가는데 네가 왜 야단을 떨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네 돈 보태줄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말아라. 신우이는 어머니가 우리 부부 결혼하는데 보태주는 거 없다는 걸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황당해 하셨고요. 저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 보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요.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언성을 여전히 높였습니다. 엄마는 아직 여전하네요. 내가 이래서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외국 나가 사는 거야. 오빠 결혼할 때 엄마가 어찌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까지 다 쓸어서 보태주라며. 나중에 다 돌려준다더니 나 결혼할 때 내 돈 안 돌려줬잖아요? 나 그때 결혼하면서 엄마 도움 하나 없이 외국 나가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막내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놈의 장난만 챙기네. 아, 누나 그만해. 오늘 엄마랑 싸우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왜 하고 그래? 남편이 누나를 말렸지만 제가 볼 때는 신우이랑 어머니랑 성격이 똑 닮아서 둘 중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몇 년 만에 식구들 보겠다고 한국에 왔으면 조용히 동생 결혼식 참석하고 돌아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두수셔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해? 그리고 내가 네 오빠 니들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냐? 다를 건 뭔데요? 오히려 오빠가 우리 집 재산 축냈으면 축냈지 보탠 적은 없을걸? 아, 됐어요, 됐어.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동현이만 불쌍하네. 나 이번에 결혼식 참석하고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엄마 진짜 나중에 큰오빠한테 얼마나 효도받고 사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시가 식구들의 불화를 마주하는 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와중에 분명한 건 어쨌든 신우이는 우리 부부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도움 줄 여력이 없다는 건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낀 건 시댁이 그리 못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도 40평대 대출이 없다고 들었고 월세 나오는 상가도 하나 노후 대비 삼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현금을 얼마 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걸로 봐서 돈이 없는 분이 아닌 건 확실했습니다. 그냥 막내 아들 결혼 비용 도와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신우이에게 듣기로는 아주버님은 어머니가 지원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장남을 유독 차별하는 집이 아직 주변에 꽤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주버님이 거의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셨던 것 같습니다. 장남이 잘 되어야 줄줄이 동생들도 잘 되라는 생각을 뼛속까지 새기고 있는 분이셨어요.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아마 몇 번 말아먹고 또 시작하고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시댁 재산을 많이 털어먹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늦게 간 편이고 아이도 어렸어요. 신우이는 나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옳게. 내가 미국에 사느라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동현이랑 결혼하는 거 진짜 고마워. 동현이가 와이프 하나는 잘 얻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 내가 많이는 못 보태주지만 이거 살림에 보탰어. 어머 형님, 힘들게 먼 길 오셨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주고 그러세요. 저희 필요한 건 이미 다 있으니까 이건 넣어두세요. 누나가 동생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걱정하지 마. 얼마 안 되지만 내 성이니까 얼른 넣어둬.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저는 신우이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이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내가 우리 집 욕은 내 입으로 참아 못하겠다. 아마 올케도 살면서 차차 알게 될 거야. 나는 우리 집에 잘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엄마 같은 시모 되게 별로거든. 그냥 올케가 너무 참고만 살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똑똑히 하고 살아. 알겠지? 아마 내 동생은 올케 편 들어줄 거야.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형님. 말씀만으로도 고마워요. 우리 때문에 어머니랑 괜히 언성까지 높이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저 이미 다 알고 결혼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다 괜찮을 것 같지? 막상 살아봐. 그럼 열불 터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닐걸? 암튼 내 말 꼭 기억해. 혼자 전부 감당하지 말고 늘 동현이랑 상의해서 중요한 문제 결정하고 둘이 싸우지 말고 오순도순 살아. 그때는 신우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시어머니가 뭐 그리 별로라는 건지 잘 와닿지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야 왜 신우이가 그렇게 울분에 차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우이가 아마 자라면서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게 많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신우도 외국 나가 살면서 우리 부부처럼 거의 절연하다시피 사는 거겠죠.
가만 보니 시어머니는 자식이 3명이나 있지만 모든 중심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큰아들 내외가 할 도리를 잘했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늘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 대소사를 잘 챙기지도 않았어요. 저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집안 행사 리스트 적으신 걸 건네셨는데 거기엔 집안 어른들 생신, 제사,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 심지어 아주버님네 결혼 기념일까지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제가 형님이랑 같이 챙기는 줄 알았지만 단언컨대 어머니에게 불려다니면서 시달린 쪽은 형님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애 낳고도 저는 단 한 번도 제사 장보기, 음식하기, 집안 행사 빼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힘들었지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체력적으로 가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1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후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유독 아주버님을 많이 챙기긴 하셨어요. 아마 그때부터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아주버님이라고 여기신 듯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주버님 성품이 온 가족을 잘 이끌 만큼 그리 훌륭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집안에서 온갖 지원과 혜택은 다 받으셨으면서도 동생들에게는 인색하신 분이셨거든요. 문제는 그런 아들을 어머니가 감싸고만 두시고 나중에 큰아들 가족을 건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해서 우리 부부가 큰애 낳고 기르는 동안 시아주버님이 말아먹은 가게만 2번이었는데 매번 다 죽어가는 꼴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도와주는 거니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저러다 노후자금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다 털어먹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제가 어머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니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말았죠. 결혼 초반에는 제가 생각해도 고구마였던 일이 많았어요. 저도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는지 시댁 종노릇을 사서 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저한테 시댁에 잘하는 거 바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시킨 적도 없고 오히려 남편은 차별받고 자라서 시어머니 챙기는 거 귀찮아했어요. 오히려 남편은 차별받고 자란 자기 집보다 우리 친정에 가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 친정이야 딸만 셋이니 큰 사위인 우리 남편을 정말 좋아했죠. 그야말로 큰아들처럼 대해주셨고 뭐든 챙겨주려고만 하셨거든요. 오죽하면 한 번은 남편이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나는 우리 집 가면 맨날 차별당하고 뭐 내놓으라는 엄마 때문에 골치 아픈데 처가에 오니까 자식 대접받는 것 같아서 좋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나한테 의지하시는 것도 인정받는 기분이 들거든. 사소한 거지만 장모님이 와서 밥 먹으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좋네. 당신도 굳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려고 할 거 없어. 나도 그다지 효자가 아니니까 그냥 처가랑 잘 지내고 싶어. 별걸 다 좋아한다고 한다. 당신은 대체 집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산 거야? 내가 보니 어머니는 완전 큰애들 바라기시던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남편은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제가 먼저 가서 음식한다고 하면 형수님도 일찍 안 오는데 왜 내가 먼저 가냐고 쉬다가 늦게 가자고 하곤 했어요. 근데 저는 친정에서 보고 자란 것도 있는데다 며느리니까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제가 마음에 드시는지 흡족해 하셨고요. 남편도 자기는 어머니에게 살갑게 못하는데 저라도 중간에서 소통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늘 애쓰는 저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적당히 하라고 뭔가를 체념한 사람처럼 얘기했었죠.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멀었던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해도 시어머니가 고마워하시는 건 그때뿐이었고요. 몇 번 중요한 순간에 큰 차별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모든 허물을 참아주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하는 동안 어머니는 가까이 살면서도 밥 한 번 챙겨주신 적 없었고요. 오히려 3, 7일 전에 아기 보러 오셔서 저에게 밥 차리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아들 저녁 찬거리 부실하다고 타박도 하셨고요. 가장 서운했던 건 뭐냐면요. 여유가 있는 분이면서도 우리 부부에게 참 인색하셨어요. 우리 앞에서는 돈이 없어서 모두 못했다고 죽는 소리를 하시던 분이 형님 내외에게 매달 가사 도우미 비용을 포함해 200만 원씩 지원해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일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형님이 제 앞에서 말실수하는 바람에 알게 된 건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둘이 벌지만 큰애는 우리 아들 혼자 힘들게 벌어서 살잖니. 애도 둘이나 있고 한창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니까 니들은 서운해하지 말거라. 그래 동서. 우리 지금 장사 안 되고 힘들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애들 먹을 것도 못 해 먹이는 형편이거든. 내가 일을 내도 남편 사업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동서 설마 이런 일로 서운해하는 거 아니지? 저는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서운해하는 저 대신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어머니는 나중에 형하고 형수한테 전부 돌려받으시면 되겠네요. 형수님,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 잘하셔야겠어요. 형수님도 다 나중 일 생각하시고 어머니 도움 받으시는 거 맞죠? 엄마도 우리한테 아마 많이 안 바라시니까 형하고 형수님한테 다 퍼주시는 거겠죠? 이해합니다. 나중에 우리더러 효도해라 어쩌라 소리만 마세요. 남편이 저리 말을 하니 형님은 떨떠름한 표정만 지을 뿐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저에게 그만큼 안 해주셔서 서운하기보다는 뭐랄까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온갖 집안 대소사는 제가 챙기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애 낳았을 때 우리 아들 베넷저고리랑 내복 이불 세트 사주신 게 다였거든요. 그것도 저는 감사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매달 200만 원씩 형님을 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냥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 무슨 존재인가 싶어 허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요점은 결혼하고 9년 동안 시댁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시부모님 뒤치다거리 전부 우리가 다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 낳고 휴직하면서 집에 있는 동안 시댁 대소사 거의 맏며느리처럼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하셨을 때 간병도 제가 아이 없고 했었고 시어머니가 어디 운전해달라고 하시면 같이 가드리기도 했고요.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도 늘 제가 먼저 챙겼고 우리가 가까이 사니까 손주도 자주 보고 싶어 하셔서 자주 어머니 댁에 가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하고 가셨고요. 힘들었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친정 부모님도 생각이 옛날 분들이셔서 시집 가면 시부모도 내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고 친정엄마가 친할머니한테 참 잘하신 거 보고 자란 탓에 그게 맞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만 부려먹고 장남에게만 퍼주는 시어머니 태도에 점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때만 해도 연을 끊고 살만한 용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 돈으로 시숙에게 재산을 퍼줬지 우리 부부 돈을 아주버님에게 줘야 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안의 구멍 같은 존재는 기어이 그 집안 돈을 말라붙게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늘 아주버님이 하는 짓이 조마조마했는데 온 가족을 흔들리게 하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니 전화와 아주버님 전화를 번갈아 봤더니만 돈이 없다는 둥 말이 오가고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라 저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인데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번갈아 전화를 다 하시는 거야?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생겼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만 엄청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여보. 형이 이번에 제대로 큰 사고를 쳤나 봐. 우리까지 피해보게 생겼으니 어쩌냐? 뭐? 설마 뭐 어디 빚보증이라도 잘못 산 거야? 빚보증 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네. 형 대출 사기 당해서 살고 있는 집 전부 날릴 판이래. 근데 하필 엄마 집에 담보대출까지 싹 끌어다 썼나 봐. 엄마 집도 날려먹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어쩌냐. 나도 미치겠다. 형이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라고 하고 싶은데 어머니 집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큰일이다. 뭐? 어머니가 집 담보대출까지 아주버님 해주신 거야? 하긴 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실만 하지. 왜 안 그러시겠어. 근데 집 넘어가면 어머니는 어쩌실 거래? 그게 어머니가 일단 우리 집에서 당분간 살겠다고 하시는데 어쩌냐? 일단 당신은 아무 말 말고 있어. 내가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 가서 전부 해결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걱정을 어찌 안 해.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라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나도 같이 가서 얘기하자. 일단 어머니 생각을 들어봐야지. 이미 어머니는 우리와 살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사기를 당하던 사업을 말아먹든지 간에 나이 40 한참 넘어 50이 다 된 아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노모에게 온 가족이 의지해서 사는 걸 당연한 듯 여기는 아주버님 내외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불똥이 튀어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겠다니요. 저는 어머니랑 가까이 살면 살았지 같이 사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어쩌자고 집을 담보까지 잡히셨어요. 아무리 어머님 집이라지만 그런 큰 돈을 담보 잡히셨으면 우리랑도 의논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나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그렇다고 아들이 길거리 낳는 꼴을 볼 수는 없잖아. 어머니, 집 넘어가면 우리 집에서 사신다고 쳐요. 그럼 아주버님은 어쩌실 건데요? 아주버님도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면서요. 저기 통서, 우리는 당분간 월세 얻어서 지낼 만큼은 남았어. 진짜 동서한테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 당분간 어머니만 좀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 볼게.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좀 도와줘. 나도 니들한테 이런 부탁하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식구들끼리 이런 일 있을 때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둘째, 네가 워낙 잘하는 건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걱정 말어.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나한테 잘한 건 꼭 갚아줄 거다. 뭘 어떻게 갚아준다는 건지 솔직히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주버님 내외는 제가 언성 높이는 게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그쪽들이라 저에게 뭐라고는 못하시고 부탁조로 얘기하더군요. 우리 부부도 어머니 집을 얻어드릴 만한 목돈은 없었으니 그야말로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쉬운 결정은 당연히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나몰라라 해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등신같이 착해 빠진 제가 문제였죠. 다정도 병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주버님 내외와 상의 끝에 아주버님이 가게에서 버는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건 둘째치고 노인네를 어디 단칸방으로 가시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어머니가 집을 비워야 한다는 석 달 동안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동안 저는 집 정리를 하고 어머니 방을 마련해 드릴 준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필 추석이 끼었더라고요. 집에 이 난리가 났으니 이번에는 추석이고 뭐고 챙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그놈의 명절은 챙겨야 한답니다. 1년에 딱 2번 지내는 명절이고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는데 추석 때만큼은 차례를 지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이번은 건너뛰자고 한마디 하려 했는데 웬일로 형님이 올해는 자기 집에서 상을 차리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저한테 미안했다면서요. 본인이 챙기겠다고 하니 저도 군말 없이 그러자고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심란한 마음에 전날부터 가서 전부치고 음식하고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그러시대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동안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동서가 애 많이 써준 거 알아. 암튼 힘든 시기에 동서가 큰 도움 준 거 내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 동서. 굳이 형님은 이 와중에 추석까지 챙기고 싶으세요? 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형님도 아주버님 사기 당하신 것 때문에 심란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자포자기지 뭐.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날 방도는 있지 않겠어? 저는 태연해 보이는 형님이 참 신기하더군요. 저는 만약 남편이 사기당해서 집을 들어먹었다면 이혼안에 만에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난 후 예전보다 더 죽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다 늙어서 집도 없이 아들네 가서 살게 되니 자기 팔자 고약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게 싫으면 사랑에 맞지 않는 큰아들네로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사시면 될 텐데 어찌 맨날 도와주는 큰아들에게는 털리기만 하고 우리에게 효도를 받겠다는 건지. 저는 어머니가 답답했습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 너무 얄미웠고요. 어머니와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마음이 심란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내 어머니 방 비울 준비를 하면서도 이대로 계속 우리 집에 사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정을 다 아신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조금씩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추석 때는 어머니 고집대로 형님네서 모셨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전날 가서 음식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고 당일날 아침 차례 시간에 맞춰 시댁에 갔어요. 아주버님네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만 하나가 있는데 어른은 미워도 애는 무슨 죄겠어요? 어른들 힘든 건 힘든 거고 애들은 명절은 그저 노는 날이고 해맑을 뿐이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아주버님 아들이 제법 잘 노니까 저는 남편 조카를 예뻐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제가 조카에게 용돈을 좀 줬어요. 자, 용준이 이거 받아. 작은 엄마가 주는 거야. 친구들이랑 맛있는 간식 사 먹어? 우와, 작은 엄마 고맙습니다. 아우, 동서, 애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줘. 그러지 마. 그런데 이 조카 녀석이 원래가 조잘조잘 수다쟁이 녀석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아이예요. 학교 선생님은 어떻고 친구 누구는 차가 뭐고 아빠가 술 먹고 엄마랑 싸운 얘기 등등 서슴없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흘려두고 말 이야기들이긴 해요. 근데 제가 아이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보니 조카가 그날따라 신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밥을 먹으면서 조카가 조잘조잘 참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기는 이사 가고 싶은 마음과 이사 가기 싫은 마음이 반반이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조카가 이러더라고요. 작은 엄마,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아서 친구들 때문에 이사 가기 싫은데요. 또 이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조카 녀석도 이사 가면 친구들을 다시 사귀어야 해서 당연히 이사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걸 보자니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사 가고 싶은 마음 들게 하는 이유는 뭔데? 새로운 동네 가면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집이 엄청 좋아져서요. 엄마가 그러는데 지금 사는 집은 우리 집이 아니래요. 그런데 새로 이사 가는 집은 엄청 넓고 새 집인데다 우리 거래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조카가 말을 하는 순간 옆에 있던 형님이 헛기침을 하며 어머, 용준아, 그만 떠들고 먹어. 작은 엄마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아이 입을 막더라고요. 그런데 제 느낌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이 주고받은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 어른 말을 듣나요? 엄마가 제지해도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돈 줘서 집 산 거래요. 아빠가 예전에 집 팔던 가게 때문에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할머니 덕에 새 집 이사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사 가는 게 좋기도 해요. 이사 가면 내 방이 엄청 크거든요. 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 그렇구나. 용준이가 직접 들었나 봐? 할머니가 돈 줘서 집 샀다고 말이야. 좋겠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그렇지? 네.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집 사줬다고요. 저는 시모와 다른 가족들 표정을 보고 알겠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분명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형님네와는 집을 산 게 사실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엄청 당황했는지 숟가락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어머, 용준이 쟤는 못 모르고 하는 말이야. 얘, 너 지금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얘네 아파트를 사주겠어? 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이상한 변명을 하셨는데요. 남편도 저처럼 이상함을 느꼈는지 어머니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그럼 용준이가 하는 말은 뭔 소리예요? 용준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잖아요. 할머니가 돈 줘서 집을 샀다뇨. 나한테는 사기당해서 집 넘어갔다더니만 설마 엄마 집까지 팔아서 형 다 주고 우리랑 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요? 설마 아니죠? 그렇게까지 형 다 퍼주고 우리 속였다고요? 어머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주버님이 사기당한 게 맞긴 해요? 어머니 혹시 집 팔아서 준 거 정당하려고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건 아니고요? 저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이 얘기해 주세요. 형님은 어머니와 아주버님 눈치만 보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갑자기 밥숟가락을 확 집어던지시면서 이러는 겁니다. 에이, 그만해! 내가 동생놈 눈치 보면서 이런 일까지 꾸며야겠냐? 당당하게 받아도 되는 건데 이 지랄을 안 해. 재수씨, 그거 그만하시오.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실은 내가 어머니 도움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재산 물려받을 거 지금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상가는 남아 있으니까 그건 월세 나오는 거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받으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 거 될 거라 미리 좀 받은 건데 지금은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따지고 듭니까? 우리 재산이지 재수 씨 재산은 아니잖아요. 글쎄 시숙이 하는 말이 본인 사업하느라 집 들어 엎은 건 맞고 대출도 많아서 그동안 돈을 모으기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을 팔아서 대출도 좀 해결하고 집도 사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온 가족이 모여 결정한 거라네요.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 결정했다는데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끼리만 논의해서 어머니 집도 팔고 우리 집에서 살겠다는 결정을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게 더 기가 막혔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시댁보다 친정이 더 잘 살아서 그 돈 없어도 그만이고 시어머니 재산 아니라도 우리 돈 버는 걸로 충분해서 어머니 재산 언감생심 돈 탐낸 적도 없는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를 속이고 버린 짓이라는 게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랑 남편 속이고 다들 입을 맞추신 거잖아요? 사기당한 게 아니고 어머니 집 계획적으로 파셔서 형님네 집 해주신 거고요. 왜 우리한테 속이신 거죠? 내가 내 집 팔아서 아들 집 사준 게 모태수라고 며느리 네가 따지고 노는 거니? 며느리는 며느리야. 며느리는 진정한 가족은 아니지. 시부모 재산에 며느리가 관여할 자격은 없는 거다. 그래도 네가 그동안 며느리 도리를 잘해줘서 미안해서 숨긴 거야. 나중에 큰애 자리 잡으면 다 너한테도 얘기하려고 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서운한 마음을 이해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죠?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그럼 아주버님 집 사주고 거기 가서 사시지. 왜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신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시부모 재산에 관여할 자격 없다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살게요. 우리 집에 살기로 하신 거 당연히 없었던 일로 할 거고요. 어머니가 재산 다 털어주신 아주버님 집에 가서 사세요. 그러자 형님은 발끈하시며 이러시더군요. 어머 동서야! 이미 얘기 끝난 거잖아. 우리는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 나도 어머니 불편하고 어머니도 우리랑 살면 치닥거리 하느라 힘드셔서 싫으시대. 기왕 이렇게 알아버렸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될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동선에도 편한 거야. 우리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봐. 동선은 마음 편할 것 같아? 이제 지질이 궁상으로 살든 말든 저는 안 보고 살 생각이라 상관없네요. 형님, 똑바로 알아두세요.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저는 그동안 호구짓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싫어요. 솔직히 너무 서운해요. 저 처음부터 말했으면 어머니 돈이니까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 속이면서 같이 살자고 하신 게 용서가 안 되네요. 저 오늘 이후로 이 집 식구들 안 보고 살 테니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화낸 건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배신감에 부들거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수,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의논했으면 이렇게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집사람이 우리 집에 어쨌는지 다 아시면서 이럴 수 있어요? 솔직히 엄마 재산 탐나지도 않아요. 우리 둘이 벌만큼 벌고 처가는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아요. 우리 속이고 이런 짓 했다는 게 열받는 거라고요. 나도 이 사람 생각하고 같아요. 이 사람이 안 보겠다는데 나도 엄마는 형 보고 살 생각 없어요. 여보, 재현이 챙겨 집에 가자. 조카의 수다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모든 사실을 안 그날. 명절은 완전히 망쳤고 우리 부부는 형님 집을 나와 그대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화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저에게 그랬어요. 나 당신이 안 보고 살겠다는 거 100번 이해해. 나도 엄마랑 형한테 너무 서운하다 못해 그냥 배신감 느껴.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을 굳이 보고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내 스타일 알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잘하지만 아니다 싶어서 한번 돌아서면 다시는 안 보는 사람이야. 솔직히 그동안 살면서 서운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나 오늘 이후로 당신 가족 남이라고 생각할 거야. 어머니가 아까 한 말 들었지? 며느리는 며느리라며. 가족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 거야. 나를 이해한다면 절연하는 거 토달지 말고 존중해줬으면 해. 남편과 얘기를 나눠보니 남편도 가족에게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며 안 보고 싶다 하길래 내키는 대로 하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자세한 말은 안 하고 그냥 서운한 게 있어서 시댁에 당분간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며느리가 그러면 쓰겠냐고 무슨 일이든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사정을 다 말씀드리니 그제야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로 시댁에는 발걸음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명절이고 제사고 2년 넘게 안 가고 있고 남편도 아예 형이랑 단절했고요. 물론 중간에 언성 높여가며 싸움도 몇 번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과 신랑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형이 이제 다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래? 어머니가 집도 해주셨는데 당연히 형이 모셔야지. 형이 장남이잖아. 이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에게 듣자니 그 일 있고 1년이나 지났나요? 어머니가 털어서 마련해준 집까지 전부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남편에게 득달같이 연락을 한 거고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에게 전화를 엄청 하셨어요. 손주 보고 싶다거나 뭐 부탁하거나 아마 제가 발길 끊어버리니 불편한 게 많으셨을 겁니다. 한 번은 저에게도 연락을 하셔서는 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상가 월세 받는 거 있지. 나중에 그건 큰애랑 나누고 뭐고 할 거 없이 너한테 다 주마.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연락하고 살자. 나도 우리 손주는 보고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이렇게 사정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차단 박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재산 필요 없고요. 다시 볼 생각 없어요. 어머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가족 아니라고요. 남인데 내가 왜 남의 돈을 탐내겠어요. 저 어머니 재산 보고 그동안 한료를 다 한 거 아니거든요. 어머니 재산 관여하지 말라고 하실 거면 당당하게 저를 손님 대우 해주셨어야죠. 저 자원봉사나 호구 아닙니다. 돈 없어서 못 주시는 거라면 다 이해하고요. 한쪽 자식이 기울어서 기운 쪽에 더 지원해 주시는 것도 저 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을 속이면서까지 왜 그러셨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 어머니 사랑하는 큰아들이랑 사세요. 이후로는 어머니도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연락이 없으세요. 가끔 남편만 들들 볶으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도 해맑은 조카 덕에 살림 합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 재산 욕심 없고요. 그 알량한 재산 안 받아서 오히려 득받다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많이 받아 챙긴 시숙이랑 형님 편하라고 호구짓하고 사는 것보다 절연하고 사는 게 100배 낫는 장사 아닌가요? 100세 시대니 앞으로 20년 이상은 더 사실 텐데 병시 중이며 제사, 생신 등등등 아주버님 내외 둘이서 답답하고 아쉬울 게 한두 가지겠어요? 돈 앞에서 형제고 뭐고 고마움이고 미안함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니 저도 똑같이 대하려고요. 제가 시집 와서 9년간 자란 만큼 아마 시어머니나 시숙 내외가 느끼는 아쉬움과 불편함도 크게 와닿을 겁니다. 아마 형님은 제일 괴로우실걸요? 저의 10월도 절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사니 편한 걸 왜 그리 바보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저처럼 바보짓하는 며느님들 없길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